타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네, 반갑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밤을 잊은 그대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중언무림의 두 고수 트럼프와 아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1980년대까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던 일본의 총리 아베 총리의 정책적 성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구분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또한 정책적 성과를 보더라도 완전히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성과 면에서도 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미일 군사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종료를 하지 말라는 그런 강한 압박을 놓고 있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금액을 종전의 5배, 두 배도 아닌 5배를 높여서 그를 수용해야 됨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러한 막무가내식으로 힘으로 누르는 트럼프의 성향은 대한민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전쟁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을 넘어서 유로 경제권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고, 또한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주요한 국가들에게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막무가내식 트럼프가 왜 이와 같은 관세를 통해서 우격다짐의 정책을 진행하는 것인지를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이제 세계의 군사 강국으로서 미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정책의 원인은 기저에는 세계의 이제 기축통화 중에서 인류의 물물 교환 시 가장 신뢰를 받는 금 다음으로 인간이 만든 화폐 중에서 가장 신뢰를 받게 되는 미 달러가 존재하게 됩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주요한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 편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러한 화폐가 됩니다. 이 미 달러라는 것이 미국 경제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고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권력을 넘보지 못하는 절대 반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와 아베의 좀 구분되는 정책적 성향을 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을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순서는 글로벌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의 온도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흔히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나운서 분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어려우니까 외국의 사례를 봐도 똑같이 어렵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었군요. 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우리만 어렵습니다. 2019년 8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와 대한민국의 경제의 온도차는 어떠한지, 우리가 힘들다고 남들도 다 힘들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중언무림의 두 고수 트럼프와 아베예요. 먼저 이제 트럼프를 살펴보게 되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의 관세법에 대해서 궁예의 관심법으로 바라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에 이제 출연을 해주신 궁예 관심법의 대가 궁예는 이런 말을 남기셨죠. 관심법이란 무엇인가? 나의 마음으로 경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야. 돈이 필요하다면 미 달러 가치를 낮추면 될 일이 아닌가? 즉 상대방 국가에게 무지막지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세금의 이제 수입을 높이려는 그런 트럼프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미 달러 가치의 강세 현상 때문이고, 다른 나라 국가에게 이제 관세를 부과를 통해서 즉각적인 이제 수입의 증가를 노릴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관세 부과가 일정 기간이 지속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자국의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는 효과가, 역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조건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난 미국의 무역 수지가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게 되면 빨간 선의 미 달러 가치, 미 달러 인덱스가, 미 달러 가치가 강세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시절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미달러 가치를 절하를 했었던 그러한 시기와 맞먹는 수준의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앞서 이제 진행했었던 공개방송을 통해서 국외의 관심법으로 바라본 트럼프의 관세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 관세를 먹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달러 유동성을 증가를 시켜서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을 약세 전환하게 되면 무역수지 악화가 완화 내지 개선될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 트럼프는 국외의 관심법을 통한 이제 충고를 듣지를 못하고 지속해서 관세법을 지속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트럼프는 최근에 미국의 수입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한 국가들에 대해서 11월 13일, 11월 14일 그러한 국가들에게 미국에게 자동차를 수출하는 그러한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4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왜 아무런 말이 없냐면 미국은 이와 같은 자동차 부문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카드를 통해서 일본과의 이제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게 만들었고, 우리 대한민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개정 협상에서도 많은 부분의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현재 보게 되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한미일 이제 군사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미 주둔의 방위비 분담 금액, 즉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에 대한 분담비를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부담 금액까지 합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대한민국이 부담하던 방위비의 5배가 넘는 5배 가량의 방위비 분담을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정도 아시아 태평양을 위해서 그 정도 헌신할 만한 국가다, 상황이다 라는 이제 망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트럼프가 미국의 태평양 건너 존재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만들고 있는 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대만과 일본이에요. 근데 전략적으로 바로 중국 밑에 붙어서 이제 레이더망 같은 감시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가 대만하고 대한민국이 됩니다. 일본은 이 방어선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그동안 이제 미국은 과도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 같은 게 없었지만 매년마다 20% 중반대 정도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해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 요구를 강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런 물리적인 군사적 요충지, 즉 미국의 방어선을 중국 코앞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관점을 버리고 오직 미국을 사랑하는, 미국만 바라보는 그러한 조금 그동안 이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왔었던 그러한 미국의 성향과는 대치되는 그러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 선으로 미 달러 시중 통화량 전년 대비 증감률을 나타냈고, 파란색 선이 미국 자동차와 이제 경량 트럭, 라이트 트럭의 판매 수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구 소비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구 소비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면 굳이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하지를 않고 경기가 좋아져야지 판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빨간 선에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시절, 파란 선에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2010년 내 미국의 미 달러 유동성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미 달러 유동성이 감소되는 주요한 원인에는 바로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시중에 판매한 보유자산의 가격만큼의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근데 바로 2019년 8월을 기점으로 미 연준이 이와 같은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되고 2019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11월 4일 기준까지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시에 증가됐었던 유동성에 버금갈 만큼의 제2차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미달러 유동성은 더욱 증가가 될 것이고 내구 소비재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경량 트럭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녹색으로 나타낸 선을 보게 되면 이 녹색 선은 녹색의 비행기 궤도라고 불리며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가 됩니다.